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이혼한 전처는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 그때 그 황당함이란. 그때 내가 받았던 월급은 꽤 괜찮았고 나는 그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맡겼는데 나는 달랑 10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었다. 그런데 아내는 내 월급으로 불륜남과 맛집 투어에 호텔에 즐기러 다녔다는 사실, 그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내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서 오빠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랑 절대 이혼도 못할 사람이잖아 라고 자신했대. 그래, 솔직히 연애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많이 좋아했었대.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좋아했었던 건 사실이라고 나도 인정한다. 이제 생각하면 아내는 과연 나를 좋아한 적이 있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런데 바람 피운 주제에 아내는 나한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알고 보면 당신이 원인 제공자야. 왜냐? 당신이 그 사람보다 수입이 낮거든. 불만 있으면 좀 더 분발하던가. 그 대신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진 알고 있는 거지, 쫄보야? 그 뻔뻔한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철저하게 밟아주리라 다짐했다. 마지막에 아내가 너 진짜 이럴래?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멘트를 날려서 큰 웃음을 줬다. 그때 당시 내 월급은 세금 공제하고 370만 원, 내 나이 29살이었다.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절대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오히려 많이 받는 쪽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 외모는 중하위권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모태솔로나 마찬가지였고 이대로 가면 무릎에서 사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나게 됐다. 친구 소개로 만났고 처음으로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나니 무한 감격 그 자체였다. 아내와의 연애가 시작됐고 나의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니, 목숨 걸고 매달렸단 표현이 어울릴 거다. 데이트를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짰고 현장 답사까지 꼼꼼히 매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잡았다. 내가 완전 공주 취급을 해서 그랬는지 아내도 기분이 완전 업된 상태였고 사실 프로포즈는 아내가 먼저. 오빠, 나랑 결혼할래? 오빠 정도면 내가 결혼해줄 수도 있어. 근데 나 결혼하면 전업주부 할 거야. 그렇게 말했다. 솔직히 나는 아내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앞뒤 잴 것도 없이 무조건 오케이였다. 그만큼 나는 진심이었고 간절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고 현타가 왔다. 한마디로 자기 외에는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는 여자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아내는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전업주부가 됐고 거기까지는 좋았다.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은 넉넉했고 그건 나도 이미 인정한 거니까. 문제는 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에 있었다. 일상적으로 내가 좀 피곤하긴 한데 밥 해줄까? 걔 귀찮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안일 내가 해줬다? 라고 어딘가 늘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였다. 그나마도 어쩔 땐 집에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고 집안이 엉망이었던 적도 부지기수. 그 모든 건 아내의 기분에 달려있는지라 기분파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아침부터 나는 애걸복걸.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해주지 뭐, 그런 식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다. 하지만 나는 아내한테 푹 빠져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힘들겠지만 내가 먹을 밥 만들어주면 참말 좋겠다. 청소도 좀 해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어? 청소는 자기가 해야 반짝반짝 윤이 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어르고 달래고 폭풍 칭찬으로 아내를 춤추게 만들었다고나 할까? 그런데도 아내는 얼마 안 되는 내 용돈을 줄였대. 그것도 일방적으로. 오빠, 용돈 20만 원이나 필요해? 10만 원으로 줄여. 라고 했을 때는 나도 못 참고 그만. 그건 절대 안 돼. 나도 사회생활이란 게 있는데. 라고 반항하자 되차게 따기 세례를 받았대. 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미 아나바다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용돈을 깎이다니 살맛이 나지 않았대. 하지만 그것까지도 아직 참을 수 있었대. 내가 반한 여자의 말이니까, 이런 나랑 결혼해준 게 마냥 고마웠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바람을 피웠단 사실을 자기 입으로 커밍아웃했다. 여전한 말투와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당신처럼 연봉도 별로 안 되는 남자에 비하면
그 사람은 황태자야. 한마디로 당신하고 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자 라고 말했대. 아내는 어머 너무 좋다 라면서 신이 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불륜남 자랑을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대.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녹음했대. 지금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바람난 아내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대. 위자료도 청구하고 이혼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했대. 아내의 커밍아웃 후 통장 조사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5천만 원 정도가 탕진된 후였대. 누군 용돈이 1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변호사를 찾아가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는데 그걸 눈치챈 아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라고 빽소리를 치더니 죽이기라도 할 기세로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나는 여유있게 피했고 이제 내 와이프도 아니고 위자료는 물론 네가 갖다 없앤 돈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더니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결혼생활 내내 나는 정말 바보였던 것 같다. 퇴근 후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었고 쉬는 날에는 맛집을 찾아서 아내와 같이 외식을, 연휴에는 여행 가려고 아내 몰래 돈도 모으고 그런 나의 노력을 아내는 우습게 보고 무시했었다. 그랬다. 아내 앞에 애써 고른 케이크를 내밀자 아내는 나한테 에? 나 지금 생크림 과일 케이크 먹을 기분 아니야. 가서 다른 걸로 사와. 라고 오래간만에 외식하러 가자고 하면 뭐 외식? 안 가. 당신하고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라고 했었다. 결정적으로 쥐꼬리만한 용돈을 아껴 쓰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했으나 헐, 웬 서프라이즈 여행? 됐거든. 차라리 그냥 돈으로 줘. 친구랑 다녀오게. 라면서 진짜 돈만 가져가더니 진짜로 자기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었대. 내 월급은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벼룩이 간을 내먹지 내 용돈마저 가져가다니. 불륜을 저지른 대가로 아내는 물론 불륜남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줬대. 알고 보니 불륜남도 기혼자였고 아내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신상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불륜남 집으로 불륜 사실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대. 게다가 불륜남은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였는데 불륜 사실은 자기 와이프뿐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한테도 모두 들통이 났고 당황한 불륜남은 나한테 당신 때문에 내 사생활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나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라고 뻔뻔하게 나왔지만 막상 그런 게 용납될 리 없다는 걸 알고는 멘붕이 온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불륜남에게 3천만 원, 아내에게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나한테 니까짓 게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나한테 위자료를 달래? 내가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그동안 내가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위자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야! 라면서 비상식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이때 장인 장모가 등장. 장인 장모는 내가 고연봉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대. 또 자기들 딸이지만 성격이며 사고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건 부모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자기 딸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늘 말씀하셨었대. 그런데 결국 자기 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자 장인어른이 화가 나서 아내가 나한테 따지는 걸 보다가 아내의 뺨을 올려치셨대. 너는 네가 한서방 때문에 얼마나 호강하면서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지 복인 줄도 모르고 지 발로 자르면서 아직도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나도 네 엄마도 이제 너 안 볼 거다.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게 되겠지.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할 생각 마! 라고 아내를 단호하게 손절하셨대. 결국 아내는 나한테 갚을 위자료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게 됐고 지금은 심야 편의점 알바와 청소원 알바를 하면서 낡은 원룸 아파트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다 자업자득이다. 나한테 했던 막대먹은 태도, 폭언 제족이었던 아내. 그런 아내와 결혼해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니 나는 아내에게 학대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후회도 없다. 아내와 이혼하게 된 경위를 동료들한테 얘기하자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이혼하길 100번 잘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은 예전보다 결혼 정년기도 많이 올라갔고 나한테도 재혼의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싶다. 좋은 만남이 있길 바라면서 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